안녕하세요.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C 프로그래밍 C 언어 8주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제 여러가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이제 기억하시나요? 일단 스캔F 배우셨죠? 프린트F 배우셨죠? 그래서 기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 입력, 그 다음에 기본 출력. 입력은 어떻게? 스캔F를 통해서, 출력은 프린트F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력과 출력 외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를 배우셨나요? 네. 변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어요. 그렇죠? 변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고, 그다음에 상수를 어떻게 쓰는지 배웠고, 그 다음에 변수나 상수를 사용해서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흐름이 그 전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의 흐름이 갈라지는 경우가 생겼죠. 어떤 경우에 갈라졌죠? 네, 조건문을 통해서 갈라졌습니다. if를 써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여러 번 반복하는 거. 화면에 프린트F를 10,000번 출력해 라고 하는 출력하는 명령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때 반복문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프린트F를 10,00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힘들겠죠? 그런데 반복문을 쓰면 어때요? for을 써가지고 i는 0부터 만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네, 이렇게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우셨는데, 이 조건문과 반복문은 굉장히 C 언어에서 중요하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를 오늘 다 하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함수의 기본적인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함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가 뭔가 하는 부분에서 함수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덩어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한 개로 묶어 놓는 거예요. 가방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함수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함수 안에서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함수가 가지는 속성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 속성이 일단 함수의 이름이 있어요. 함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력값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값, 즉 반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값은 이제 다른 말로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값은 영어로 return valu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실제로 우리가 좀 아직 와닿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함수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네, 물 떠와 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물을 떠오는 함수예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C 언어에서 이런 함수가 있지는 힘들겠지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 떠와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굳이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위치는 C 프로그래밍으로 가고 프로젝트 이름을 make 경칼 00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소스 파일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메인 함수가 있겠죠?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인 안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떠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물떠와라는 함수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학생 어떤 누군가가 이제 컵을 들고 정수기 있는 데로 쭉 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내밀어서 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쭉 다시 문을 쭉 복도를 따라 온 다음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물을 주는,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어느 하나의 로봇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로봇한테 물 떠와 라고 했을 때 물 떠오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 물 떠와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 떠와 라고 안 하면, 이 함수를 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그 전에 얘기를 해야겠죠? 뭘 해야 되나요? 네, 컵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앞으로 직진. 10m 직진. 그 다음에 컵을 내밀어서 물을 받아. 뒤돌아. 그 다음에 10m 직진.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 그 다음에 뭐죠? 직진. 컵을 전달. 자, 이렇게 하면은 물을 떠오는 게 다 되겠죠. 제 방에서 나가가지고 물을 떠오는데 어떤 로봇한테 명령을 물 떠오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걸 제가 어쨌든 시켰어요, 로봇한테. 로봇은 자세한 건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시켰어요. 그런데 시킨 다음에 다시 물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제가 목이 좀 마르거든요. 물을 마시고 싶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 마시고 싶으니까 다시 이걸 한 번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물을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또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 떠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 떠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굉장히 간략해졌어요. 물 떠와 라고 한번 시키면 이제 구체적인 명령들은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또 물을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 떠와 한 번 더. 또 물 떠와.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것도 귀찮으면 여기서 폼을 써가지고, 또는 while문 써가지고 true.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물떠와 무한반복.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함수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과 출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함수한테 뭔가 일을 줘요. 물떠와 라고 시키는데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고 물떠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주면서 물떠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떠와 얘기를 하면서 컵을 제가 줄 수 있어요. 컵. 자, 컵을 주면서 물떠와 라고 시켰어요. 그럼 컵을 주는 것이 일종의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컵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 받아가지고 컵을 전달하면, 자, 돌아오는 것이, 자, 이게 입력이 있죠. 입력은 컵을 줘서 빈 컵이죠. 여기서 주는 거는 빈 컵. 그런데 빈 컵을 주는데 제가 뭐를 받아요? 이 함수한테 물이 담겨있는 컵을 받죠. 이 담겨있는 컵을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정보를 줄 때 또 다른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자, 물을 떠오긴 떠오는데 1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떠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1층이라고 입력을 주면 1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는 특별히 유리관 3층에 있는 정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한테 시킬 때 유리관 3층에 있는, 우리 건물 3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떠와 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3층 시키는 거죠. 그럼 3층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1층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2층인 경우에는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서 라는 명령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죠. 파라미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겠고, 자, 돌아올 때 이제 제가 값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물을 받을 수도 있겠고, 혹은 몇 층에서 떠왔는지 그거를 다시 제가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의 입력과 출력. 자, 이거는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뭐 일상생활에 빗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제가 함수를 쓸 때 물떠와 라고 했을 때 여기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았어요. 그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다. 그 말은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파라미터, 곧 이 함수에 주는 입력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의 형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 함수의 내용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위쪽에 메인 함수 위쪽 혹은 아래쪽에 이제 함수의 내용을, 함수의 이름, 그리고 입력, 그리고 출력이 어떤 형태냐, 커브 형태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트 형태냐, 캐릭터 형태냐, 더블 형태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가 늘 썼던 메인이라고 있었죠. 메인 함수라고 제가 종종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진짜 얘도 함수예요. 함수. 메인 함수.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함수가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 코드의 덩어리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하나의 함수, 얘도 하나의 함수, 또 다른 애들도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함수 안에서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중간에 부르면 여기서 점프하는 거죠. 코드가 실행이 되다 14줄, 14번째 줄, 15번째 줄, 16번째 줄 이렇게 실행되다가 16번째 줄이 실행되는 순간 코드가 어디로 가요? 네, 1번 코드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데 week 08이라고 하고요.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add. add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하면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제 만들면 돼요. 어떤 함수를 제가 만들 거냐면 두 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받은 숫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nclude에서 기본 파일을, 헤더 파일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보면 파라미터를 받지 않죠.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파라미터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스캔F를 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합시다. 일단은 스캔F 쓰지 말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요 하는데요, 3 더하기 5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 함수에서 돌려주는 값을 받아서 s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printf에서 int니까 %d. 그래서 s를 출력해 봅시다. 결과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두 숫자를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 빨간 줄이 쫙 가있죠. 왜냐하면 add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를 미리 어떤 내용인지 컴퓨터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가르쳐 줄게요. int add int a int b.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여기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입력값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보면 뭐하고 뭐를 던져줬어요? 3하고 5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3하고 5를 받아서 그 더한 결과를 이제 다시 자기를 호출했던 이제 주인이라고 할까요? 호출했던 원 함수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의 역할이 얘인 거예요. 맨 앞에 int라고 적은 거는 그렇게 돌려줄 값이 어떤 값이다? 네, 정수형 값을 돌려준다. 그래서 return 하는데 돌려줘요. return 하는데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돌려줄 값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void라고 쓰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는 8입니다 라고 나왔죠. 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두 숫자 3하고 5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리턴 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 add라는 함수는 뭐죠? add라는 함수는 두 숫자를 받아 더하고 그 결과를 주는 함수.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add라는 함수예요. 이 add라는 함수는 두 숫자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겠죠. 주석을 a, b를 나타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 자, 지금 두 숫자를 받아서 더했는데 더하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최소 공개수를 구하는 걸 했죠. 그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만약에 구하는 코드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코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코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를 바로 더 구해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자, 일단 add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으니까 지난주에 만들었던 파일을 한번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 작성을 했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코드였어요.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이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새로 역시 만들어야겠죠? 빔 프로젝트. 네, 만들기. 네, 기초 사양목. x, 네, 펑션. ls, 리스트 커먼, 뭐냐? 벡터?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행시키면 두 수를 받아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출력해주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3, 5 하면 최대 공약수는 1입니다. 잘 나오네요. 다시 이번에는 8, 24, 28 하면은
뭐가 되죠? 네, 최대 공약수는 4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게 제가 최대 공약수 하나 찾으니까 그런데 2개 이상 하려면 좀 많이 번거롭겠죠. 카피해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수를 받아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수를 받아야 되니까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니까 리턴 값은 앞에 int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i하고 mi는 새로 선언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 메인 함수에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lc도 역시 여기 메인 함수에서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lcd 함수 안에서만 필요가 하겠네요. 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간단해졌는데, 자, 두 수를 입력 받아가지고 일단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a, b를 값을 넣어서 돌아온 값은 어디에 넣을까요? 돌아오는 값은 이제 lc 이렇게 값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좀 끊고 새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lc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a하고 b라는 값을 줬어요. 주고 돌아오는 값을 여기다 lc에 넣고 lc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lcd 값을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서 lcd를 이제 여기 최소 홍배수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값의 결과를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으면 어디가 이제 예를 들면 lcd라는 함수를 부르긴 불렀는데 lc라는 함수의 값을 우리가 결과일 수도 있고 mi라는 값이 결과일 수도 있고 어디가 결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거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lc라는 값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이 값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Ctrl F5 하게 되면요 실행이 되고, 여기서 82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가 4입니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요거를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한번 딱 붙여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도 정의가 두 번 됐네요. 정의는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야, lc라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lc라는 변수를 또 만들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 게 진짜 lc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변수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의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실행 다시 시켜보면요, 두 번이 될 거예요. 3, 2, 7 하면 3이죠. 최대 공약수가 3인데 최대 공약수가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해볼까요? 6, 18 하면 최대 공약수 3입니다. 이게 제가 최대 공약수 계산할 때 해당 숫자까지로 해야 되는데 해당 숫자보다 작을 때까지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걸 수정해야 되네요. Ctrl F5 눌러서 3 하고 20이 하면 3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어디 수정했는지 보시죠. 네, 여기 작다 아니고 작거나 같다로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최대 공약수 제대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겠죠. 폼을 써가지고 i는 0부터 i가 19 될 때까지 i 더하기
반복을 하면 i도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실행합니다. 그러면 3, 8 하면 최대 공약수 1이고요. 그래서 다시 끝내지 않고 4 하고 8 하면 최대 공약수는 4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한번 쳐볼까요? 뭐 이런 숫자면 네, 두 개는 서로 소수라고 합니다. 서로 공약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요. 함수를 써서 좀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 함수의 입력과 출력 리턴 값으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요것은 이제 함수를 이제 쓸 때 지금 제가 위쪽에 썼잖아요. 메인 함수 위쪽에 쓰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에도 써도 돼요. 네, 아래쪽에 쓰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LCD라는 걸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LCD라는 함수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위쪽에 아무것도 선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보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맨 위쪽에 어떻게 하냐면요.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함수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만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LCD라는 함수가 있어.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설명할 거야. 라고 위쪽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네, 제대로 되죠? 네,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을 적을 때는 파라미터의 이름은 제대로 안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